유치 도뇨관 삽입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유치 도관으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 도뇨관을 매일 교환한다. 3. 소변 수집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찬 후에 비운다. 4. 소변 수집 주머니를 방광과 같은 높이로 정상에 고정한다. 5. 유치 도뇨관에서 소변 수집 주머니까지 폐쇄 배액 체계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5번 유치 도뇨관에서 소변 수집 주머니까지 폐쇄 배액 체계를 유지한다 되겠습니다. 수분 섭취 제한하지 않죠? 유치 도뇨관은 매일 교환할 수가 없어요.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길게 씁니다. 소변 주머니는요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돼요. 가득 찬 후에는 넘쳐버리잖아요. 이 소변 주머니는요 우리 몸보다 아래에 놓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몸보다 높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으로 다시 소변이 흡수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에 놓는다라는 거. 방광보다 아래 또는 아랫배보다 아래에 놓는다. 몸보다 낮게 놓고 바닥에 닿게 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유치 도뇨관 삽입 환자 소변 주머니 바닥에 닿지는 않게 한다고 했고요. 주머니는 항상 배보다 아래에. 배액 주머니 자체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폐쇄형을 유지하지만 도뇨관을 잠그지는 않아요. 고압 증기멸균, 같은 말로 가압 증기멸균의 방법은 1. 무거운 물품은 멸균기 안 윗선반에 넣는다. 2.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열어놓아 기구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3. 160도의 뜨거운 공기로 1시간 멸균되도록 설정한다. 4. 멸균 물품을 건조되기 전에 멸균기에서 꺼낸다. 5. 멸균 종료 후 10시간 동안 통기하고 사용한다. 정답은요? 2번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열어놓아 기구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기 때문에 멸균이 끝나고 나면은요 문을 열어서 그 습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물품 아래쪽에 놓는 게 좋고요. 160도의 뜨거운 공기로 2시간 멸균하는 거 뭐죠? 건열 멸균입니다. 160도로 2시간 멸균하는 거 또는 120도에서 140도로 3시간 멸균하는 게 건열 멸균이에요. 멸균 물품을 건조되기 전에 멸균기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이 습기를 빼내고 나서 나중에 건조되면 꺼내면 좋겠고요. 멸균 종료 후 10시간 동안 통기하고 사용한다? 이옥가스 멸균 얘기죠?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하는 거예요. 고압 증기 멸균기 가장 많이 씁니다. 간편하기도 하고요. 사이즈도 적당해요. 120도에서 20-30분 정도 돌립니다. 스테인리스나 이 면포를 고압 증기 멸균기에 돌리기가 좋습니다. 곡반, 수술용 가위 다 스테인리스죠. 날카로운 기구는 날이 무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끝부분을 거즈로 싸서 고압 증기 멸균기에 넣습니다. 멸균 유효기간 고압 증기 멸균 2주예요. 2주가 지나면 쓰지 않았어도 다시 멸균해야 되는 거예요. 이옥가스 멸균. 고무 제품을 이옥가스 멸균을 많이 넣고요. 내시경 폴리카테터도 고무죠.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10시간은 그 이옥가스를 빼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건열 멸균, 건식으로 120도에서 140도는 온도가 낮으니까 3시간, 160도는 온도가 높으니까 2시간 동안 합니다. 파우더 또는 바셀린 거즈 등을 건열 멸균 돌려요. 물 없이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할 수 있는 경우는 물 없이 소독제만 쓰는 거 그렇게 손이 더러워지지 않는 경우겠죠. 1. 혈액이 묻은 경우. 2. 화장실을 이용한 후. 3. 환자의 침대를 만진 후. 4.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5. 포자,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오염된 경우. 정답이요. 3번 환자의 침대 만지고 나서는 손 소독제 써도 되지만 혈액 묻었을 때 물과 비누로 써야 되겠죠. 화장실 이용한 후 물과 비누로 그리고 지저분한 오염이 있고 세균이 오염됐다 하면은 무조건 흐르는 물에 물과 비누로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 씻기에서 내과적인 무균술로 손 씻기 또 외과적인 무균술로 손 씻기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과적인 거는요. 일반 수도가에서 우리가 그냥 손 씻는 거 손이 아래로 간다? 내과적인 무균술로 손 씻기고 손이 위로 가고 팔꿈치가 아래로 가는 게 외과적인 무균술로 손 씻는 것입니다. 보통 수술실 들어갈 때 이렇게 손을 씻죠. 멸균과 멸균이 만났을 때만 멸균이고요. 멸균이 소독과 만나면 소독으로 떨어져요. 외과적인 손 씻기는 팔꿈치가 아래, 손이 위에 있다 이거예요. 팔꿈치와 손의 위치로 외과적이냐 내과적이냐를 나눕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내과적, 손이 아래 있고 팔꿈치가 위에 있죠. 외과적인 거는요. 손이 위에 있고 팔꿈치가 아래 있어요.
멸균 용액 따르는 방법은 1. 드레싱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용액병을 열어둔다. 2. 용액병의 뚜껑은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3. 라벨이 붙은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용액병을 잡는다. 4. 용액병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다. 5. 용액을 용기에 많이 따랐을 경우 용액을 용액병에 다시 붓는다. 정답은요? 4번 용액병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용액을 조금 따라서 버립니다. 소독 용액은 진출 문제입니다. 일단 그림으로도 나와요. 뚜껑의 위, 겉에가 바닥에 가도록 놓는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약을 붓기 전에는 흔들어서 혼합한다. 왜?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 반대쪽 방향으로 따른다. 용액병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랐을 때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초과된 용량은 버리고 처방된 용량만큼 투여한다 입니다. 욕창 예방 간호 보조 활동은 1. 6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 준다. 2. 붉어진 피부에는 마사지를 해준다. 3. 상처 배액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 4. 침상머리를 60도 이상 올린 상태로 유지한다. 5. 견갑골이 압박되지 않도록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상처 배액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 욕창은 지속적인 피부 압력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누워있는데 이 침구류의 지퍼 꼬다리 같은 게 살에 눌리면 그 부분이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서 욕창으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계속 눌려있으면 압력 때문에 욕창이 생깁니다. 아비 환자나 부동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체위 변경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욕창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죠. 또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세를 변경할 수 없는 환자의 욕창 예방법, 바닥을 평평하게 주름을 펴준다, 이런 것들이 압력을 예방하기 때문에 욕창 예방이 되는 거예요. 또 체위 유지 자주 해줘야 되고, 욕창 환자는 살이 재생이 되려면은요 단백질 먹어야겠죠. 고단백 식이를 한다, 체위 자주 변경한다, 수분을 섭취한다, 이불은 주름 없이 팽팽하게 한다, 팔을 잡아 끌거나 뭔가 이렇게 이동할 때 잡아 끌면 쓸려요. 그러면 상처가 나서 욕창이 전조가 되니까 잡아 끈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욕창 간호, 포비돈 많이 쓰죠.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을 많이 쓴다. 욕창에서 수포가 생겼다, 2단계 욕창입니다. 2단계는 물집, 수포가 생긴다라는 거. 화상도, 2도 화상이 수포가 생기죠. 성인의 고막 체온을 측정할 때 귓바퀴를 당기는 방향은 후상방이죠. 나입니다. 그림에서. 소화는 후하방, 라죠. 후상방, 또 어떤 거 생각나시죠? 하임리히법 할 때 후상방으로 복부를 밀어 올린다. 고막 체온 측정법, 성인은 후상방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귀에다 고막 체온을 집어넣습니다. 2초에서 한 5초, 한 2, 3초 집어넣는 것 같아요. 고막 체온은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합니다.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은 1. 신생아는 요골동맥에서 측정한다. 2. 손떨림이 있는 환자는 경동맥에서 측정한다. 3. 간호조무사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족배동맥을 촉진한다. 4. 맥박 결손을 확인하는 경우 심천맥박을 측정한 직후 요골맥박을 측정한다. 5. 부정맥은 15초간 맥박수를 측정한 후 측정된 맥박수에 4를 곱한다. 정답은요? 2번 손떨림이 있는 환자 경동맥, 목에서 맥박을 측정한다 입니다. 맥박의 정상 범위, 성인은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신생아는 더블이에요. 120에서 140회다. 부정맥이 있다 하면은요 맥박을 심천맥박에 잽니다. 또 맥박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심천맥박에 재요. 성인 환자의 요골맥박을 측정한 결과 이 손목 있는 데다가 맥박을 쟀는데 리듬이 불규칙하다 하면은 심천맥박을 1분 내내 재는 거예요. 곱하기 4가 아닙니다. 그냥 1분 내내 잰다. 심천맥박의 위치도 많이 물어봅니다. 좌측 중앙의 쇄골선에서 이 밑으로 4,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그 지점이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이 위치예요.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경우는요, 요골맥박이 비정상이다 또는 간헐적인 부정맥이 있다. 옷이나 속고붕대로 이렇게 이 손목 쪽을 감아놨어요.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 심천맥박을 측정합니다. 심천맥박은 부정맥이 있으면 1분 내내 측정한다. 심천맥박은 부정맥, 빈맥일 때 한 명이 1분간 맥박수나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쇼크 시의 맥박 측정 부위는요, 성인이나 소아는 경동맥, 영아는 상한 동맥에 잽니다. 간헐적 위간 영양할 때 주의사항은 1. 영양액은 차게 공급한다.
2. 1분에 60ml 속도로 주입한다. 3. 위관 영양이 끝나면 주사기로 코 위관에 공기를 충분히 넣어준다. 4. 영양액 주입 용기를 코 위관 삽입 지점에서 약 80cm 높이의 걸대로 건다. 5.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 주사기로 코 위관에 15에서 30ml 물을 공급한다. 정답은요? 5번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 주사기로 코 위관에 비위관에 한 15에서 30ml 정도 물을 공급한다. 영양액은요 따뜻하게 공급을 해줘야겠죠. 영양액은 1분에 분당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를 조절해야 돼요. 공기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영양액이 몸보다 몇 cm 정도 위에 있냐? 자, 30에서 50cm예요. 1m가 안 되죠. 생각보다 그렇게 높이 있지는 않네요.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후로 한 30ml 정도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위관이 개방되기 위해서, 위관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 이 유동식을 넣기 전에, 광급식을 넣기 전에 이게 뚫려 있는지 물 먼저 넣어보고 또 광급식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관을 청소해 놔야지 막히지 않겠죠? 그래서 전후로 물을 한 30ml 정도 주입한다. 주입하기 전에 이게 위로 들어가는 게 맞나? 이 위 내용물을 흡인해 보는데요. 다시 집어넣는 이유는 뭐죠?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공기가 들어가면 가스가 차고 불편감을 유발해서 구토하거나 기도 흡인이 될 수 있고 폐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기는 집어넣지 않는다. 비위관 영양 역시 밥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고 한 30분 정도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죠. 만약에 비위관 영양을 하고 있는데 막 구토를 하고 청색증이 나타났어. 바로 중단하고 보고해야 돼요. 비위관 삽입 길이는 나오죠. 코끝에서 귓볼, 귓바퀴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야 돼요.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경우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배설량이 많으면 1. 부종, 2. 탈수, 3. 체중 증가, 4. 피부 긴장도 증가, 5. 구강점막 습기 증가. 정답은요? 탈수가 옵니다. 배설이 많으면 탈수가 와요.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중요한 거 뭐죠? 섭취량은 뭐예요? 입으로 먹는 모든 것, 복막, 주입액, 비위관, 튜브 삽입 음식 다 섭취량이에요. 또 수혈 받았어? 또 물 먹었어? 약 먹을 때 물 먹었어? 다 섭취량인데 얼음을 먹었어? 얼음은 절반만 섭취량으로 수분량으로 환산합니다. 배설량은요. 상처, 배액, 소변, 토물, 구토물, 젖은 드레싱, 설사, 출혈, 심한 발한 다 배설량인데 그냥 땀 있죠? 발한 또는 가글액 그리고 정상똥, 정상대변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에요. 설사는 배설량이지만 그냥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은 1. 구풍관장, 2. 수렴관장, 3. 역류관장, 4. 용수관장, 5. 글리세린관장. 정답은요? 1번 구풍관장.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구풍입니다. 관장은요, 항문으로 관을 넣어서 용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관장하는 체위, 좌측 심스 체위. 관장에는 배변관장, 윤활관장, 구풍관장, 정체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풍관장,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이다. 또 정체관장, 약물을 집어넣어서 이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정체시켜 놓는 관장입니다. 수술 상처를 소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1. 전갈 집게 끝을 위로 향하게 든다. 2. 개인별로 소독솜 1개를 여러 번 사용한다. 3. 수술 상처는 주위 피부보다 오염이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처 세척 시 용액은 오염이 심한 곳에서 덜 심한 곳으로 흐르게 한다. 5.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정답 뭐예요? 5번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되겠습니다. 전달 집게가 뭐죠? 이동 겸자예요. 끝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든다 그랬고요. 소독솜 1개는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 써야 된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 파트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배액관이 있을 때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소독한다는 거예요. 이 배관, 줄이 꽂아 있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거예요. 하나의 거즈로 하나의 원만큼 닦아주는 겁니다.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상체 소독의 원칙,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오염이 안 된 쪽, 깨끗한 쪽에서 심한 쪽, 더러운 쪽으로 가고요.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요. 또 배에간이 꽂혀 있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드레싱 세트를 환자마다 별도로 준비해야 되지 같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노인 환자가 더운 물로 좌욕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운다. 2. 좌욕하는 동안 수온을 측정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3. 대야에 엉덩이가 닿도록 쪼그려 앉힌다. 4. 좌욕은 4, 50분 동안 실시한다. 5. 좌욕이 끝나면 혼자 일어서게 한다. 옳은 거 어떤 거죠? 2번. 좌욕하는 동안 적정 온도를 유지해준다. 식었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 버준다. 이 얘기예요. 이 세수대야에 한 2분의 1 정도 물을 담고 대야째로 끓입니다. 5에서 10분이죠. 영좌침 5에서 10분, 영하목욕, 좌욕, 침상목욕 5에서 10분만 한다. 또 부항 뜰 때도 5에서 한 15분 사이이다 그랬고요. 걸터 앉는다, 쪼그린다 하면 틀려요. 걸터 앉지 않죠? 쪼그리지 않아요. 좌욕 왜 하죠? 배뇨곤란, 자연 배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치질 수술로 지식 분만했어 이럴 때 치유를 위해서 좌욕을 하죠. 좌욕 83, 40에서 43도 정도로 좌욕을 합니다. 좌욕물의 온도 40에서 43도. 침상 목욕물의 온도 침상 8, 9, 43도에서 46도죠. 얼팔과 얼굴, 팔, 가슴 순서로 닦는다. 간호조무사의 먼 쪽부터 말추부터 중앙으로 닦아준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통목욕, 통이공 20분 정도 한다. 또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면은 물 먼저 빼고 다리를 높여준다. 그냥 바로 환자를 옮기는 게 아니었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침상 목욕할 때 우리가 말초에서 중심으로 문지름에 닦는 목적은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정맥혈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혈액순환 잘 되라고. 의치관리법 문제 나왔어요. 1. 물에 담가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2. 의치는 빼서 뜨거운 물로 닦는다. 3. 착색된 의치는 연마제에 담가둔다. 4. 세척한 의치는 직사광선에 건조한다. 5. 의치 표면은 강하게 힘을 줘서 닦는다. 정답 뭐예요? 1번.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찬물에 담그는 거죠. 의치는 틀니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근다 이러면 다 틀려요. 쪼그라들거든요. 연마제 안 되죠. 세척한 의치는 직사광선에 건조한다 아닙니다. 항상 촉촉하게 찬물에 담궈줘야 돼요.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의치는 찬물에 보관한다. 뜨거운 물 안 된다. 건조하면 안 된다. 찬물 미온수까지 괜찮은데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의치도 정말 빼놓지 않고 국가고시에 나오는데요. 이번 환자의 의치 관리 방법?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닦는다. 왜? 떨어지면 파손되니까. 의치는 2% 증조수나 붕산수로 닦고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항상 세정제나 물에 담가서 보관합니다. 찬물 좋아요.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의치를 뺄 때는요, 수술할 때, 무의식일 때, 경련 중일 때, 잘 때는 뺍니다. 잇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때는 빼고 자요. 우리가 콘택트 렌즈도 잘 때는 빼고 자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환자의 손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바짝 자른다. 2. 손톱 측면은 가위로 자른다. 3. 건조한 손톱에 인조 손톱을 붙여준다. 4. 마무리 단계에서 손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둔다. 5. 손톱의 깎은 면을 다듬기용 줄로 문질러 다듬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깎은 면을 잘 문질러 다듬는다 이 얘기예요. 손톱은 너무 바짝 자르지 않아요. 상처날 수 있으니까.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발 뒤꿈치에는 크림을 발라준다 그랬어요. 또 두발 간호, 침상 세발에서는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이런 거 아셔야죠. 오른쪽 편마비 환자에게 단추나 지퍼와 같은 여밀 수단이 없는 윗옷을 입히는 순서? 입히는 순서 입마건 알고 문제 푸셔야 되거든요. 1번이죠.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 들어가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다음에 건강한 쪽 입히고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편마비 환자, 반신마비 환자 벗기는 순서 벗건마, 건강한 쪽 먼저, 마비 쪽 다음에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갑니다. 다음 환자가 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저 혼자서 1층부터 3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5번이나 반복했어요. 지난주보다 다리 힘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운동이냐? 1. 수동 운동. 2. 등 척성 운동. 3. 무산소 운동. 4. 등 장성 운동. 5. 능동적 보조 운동. 정답은요? 계단 오르기, 걷기 둘 다 등 장성 운동입니다. 등 장성 운동, 등 척성 운동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등 장성 운동, 계단 오르기, 수영, 달리기, 관절을 사용하는 거 등 장성 운동이고요.
등 척성 운동, 관절을 사용하지 않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관절의 각도가 변화가 없는 거, 관절의 길이가 같은 운동, 등 척성 운동이에요. 병 밀기 같은 거, 등 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등 척성 운동이 좋지만 걷기 많이 하죠? 걷기 자체는 등 장성 운동이에요. 이런 문제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요.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가 계단 오를 때 그림으로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가 지팡이, 목발, 보행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목발 올라갈 때 뭐라고 했죠? 건강 세트 기억하시라고 했죠? 건강은 뭐예요? 건강한 다리. 세트는 불편한 다리와 목발이 동시에 가는 게 세트예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그림 어떤 거 고르면 되냐? 건강한 쪽 다리가 왼쪽이죠.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왼쪽 다리 먼저 올라가고 오른쪽 다리랑 목발 동시에 올라가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건강한 다리 먼저, 그리고 세트. 아픈 다리랑 목발을 동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세트 건강. 세트는 아픈 다리랑 목발 동시에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헷갈리세요.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세트 건강이고요. 올라갈 때 건강 세트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만 기억하세요.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등은 곧게 펴고 발목과 고관절은 구부린다. 애과가 아닌, 겨드랑이가 아닌 손목이나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된다.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목발은 처음 쓸 때 보폭을 짧게 해서 걷다가 조금 적응되면 점차 보폭을 넓혀야지, 처음부터 넓게 가면 쫙 넘어집니다. 저혈량 쇼크 시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 취하게 하는 자세는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 혈액순환을 잘 되게 위해서 하는 자세. 쇼크 자세 뭐예요? 1. 심즈 자세. 2. 엎드린 자세. 3. 반자위 자세. 4. 바로 누운 자세. 5. 변형된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쇼크 자세 하면은 무조건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입니다. 쇼크 자세를 물어보는 거는 거의 국가고시에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체위에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저혈량 쇼크 시 특히나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서 다리에 있는 말초에 있는 피라도 심장, 중심, 정맥 앞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많이 물어봐요. 다리를 들어 올린 요 자세, 트렌델렌부르크 체위, 쇼크 체위요.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낙상 예방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높이는 높게 조정한다. 2. 신체 보호대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3. 환자가 침대 옆에서 서자마자 바로 걷게 한다. 4.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환자 침대에서 멀리 둔다. 5.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침상머리를 천천히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낙상 예방하는 거니까 천천히 자세를 조심조심 취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침대 높이가 높으면 떨어졌을 때 낙상이 더 심해지죠. 침대 높이는 낮게, 난간은 올려주고 침대 아래 이불을 깔면 더 좋죠. 자주 사용하는 물품 환자 손 가까이에 둬야지 그거 잡으려다가 넘어지지 않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가 휠체어 시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체 보호대가 뭘까요? 1. 장갑 보호대. 2. 사지 보호대. 3. 재킷 보호대. 4. 전신 보호대. 5. 팔꿈치 보호대. 3번 재킷 보호대입니다. 보호대 적용 원칙.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라고 했어요.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보호대는 침상 틀에 묶어 놓는다. 위급 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클로로 히치 매듭법을 사용한다. 돌출된 부위는 패드를 대주죠. 찰과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킷 보호대,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환자, 또 진정제 투여한 환자, 치매가 너무 심해서 막 이 줄을 잡아 뽑는 환자, 재킷 보호대를 씁니다. 또는 자해하는 환자, 너무 폭력적인 환자는 재킷 보호대를 써요. 장갑 보호대는요, 가려움증 있는 환자, 혼돈 환자에게도 씁니다. 이 튜브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꿈치 보호대, 주관절 보호대를 소아에게 많이 씁니다. 얼음주머니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50분 적용 후 10분간 중단한다. 2. 얼음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적용한다. 3. 얼음을 주머니 입구까지 가득 채운다. 4. 발적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제거한다. 5. 얼음주머니를 적용할 피부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대준다. 정답 뭐예요? 4번. 발적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제거한다. 문제가 있으면 제거하고 보고한다 이죠?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는 회복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해야 되고요. 얼음주머니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수건에 싸서 해야지
동상이 안 걸리죠. 이 얼음주머니, 냉요법을 적용해야 되는 환자, 편도선 수술 환자의 목 부위, 냉찜질하죠. 네카라 뭐 합니다. 아이스카라. 전신마취 하에 수술이 예정된 환자를 수술실에 보내기 직전에 하는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부분 위치를 빼준다. 2. 2번 팔찌를 제거한다. 3. 수술용 환희를 속옷 위에 입힌다. 4. 수술 부위 표시를 확인한 후 지운다. 5. 긴 머리는 여러 개의 머리핀으로 고정해준다. 수술실 보내기 직전에 하는 거 1번 부분 틀니를 빼주는 것입니다. 틀니를 뺄 때는요, 수술하기 직전에, 잠자기 전에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경련할 때 이럴 때 빼주는 거예요. 2번 팔찌를 제거하는 거는 퇴원할 때고요. 수술할 때는 속옷도 사실 안 입습니다. 긴 머리는 묶고 머리 망을 해줘요. 수술 환자 간호법기 수술 전에 환자가 알아야 될 내용을 미리 교육해 줍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는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이런 호흡기계 합병증 예방을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검사를 받기 전에 금식이 불필요한 것은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물어봤어요.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금식 필요한 검사 이외의 초성을 고르시면 됩니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바위 정상 다 있는데 요 추천자 없죠.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요거는 무조건 금식이 필요하다 기억하세요. 위내시경 위간 조영술 기관지경 발흉간장 정맥 신우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 기능 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 대장 내시경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요 추천자 금식 안 하죠. 흉강천자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흉강청자, 흉막천자, 능막천자 다 똑같아요. 이 가슴 쪽에서 겨드랑이에서 물 뽑는 거. 1. 검사 전 도뇨를 시행한다. 2. 검사 중 바늘이 삽입되면 기침을 제한한다. 3. 검사 후 옆으로 누운 잭나이프를 유지하게 한다. 4. 검사 후 천자 부위는 개방된 상태로 둔다. 5. 검사 후 검체는 24시간 상온에 보관한다. 검사 중 바늘이 삽입되면 이게 물을 못 뽑아요. 기침을 제한해야 됩니다. 감기 안 걸려야겠죠? 흉강천자, 능막천자, 흉곽천자 다 같은 말입니다. 바늘을 능막강 내로 삽입해서 액체나 공기를 제거해내는 검사예요. 왜 채취해요? 진단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뽑습니다. 흉강천자, 흉곽천자, 능막천자. 복수백 또는 소변주머니 위치는요,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역류되지가 않는다 이 얘기죠. 요추천자 자세, 구부려 세우등 자세. 요추 5개 중에서 3, 4번 사이에 지주막 하강에서 뇌척수액을 채취한다. 다 끝나면 앙하위. 앙하위를 하는 이유는요, 천자 후 척수액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동통 감소를 위해서 24시간 소변 검사 시 소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4시간 소변 검사가 뭐예요? 24시간 내내 소변 모으는 거죠? 첫 소변은 버린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보기를 보세요. 1. 검사가 끝나는 시간에 마지막 소변은 제외한다. 2. 밤에 본 소변은 별도 보관 후 검사실로 보낸다. 3.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 다른 검사에 이용한다. 4. 시작 시간에 첫 소변은 버리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은다. 5. 소변 수집 중 소변이 흘렸다면 24시간이 끝난 후 한 번 더 소변을 보게 하여 합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첫 소변만 몽땅 버리고 24시간 내내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1번 마지막 소변 제외했으니까 아니죠. 2번 밤에 본 소변을 별도 보관해요. 아니죠. 다 모으는 거예요. 3번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 아닙니다. 5번 소변이 흘렸으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대변 검사는요. 위장관 출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즉시 검사실로 보내야 되죠. 객담 검사,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 거죠. 객담 역시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냅니다. 객담이든 소변이든 대변이든 혈액이든 빨리 검사실로 보내는 거예요. 지연되면 냉장 보관한다. 간호조무사가 성인의 심폐소생술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은 1. 가슴은 최소 10cm 이상 눌리게 압박합니다. 2.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비율은 15대 2입니다. 3. 분당 60에서 10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4.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5. 외부형 자동형 충격기의 패드를 가슴에 부착한 후 전원을 켭니다. 정답은요?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가슴 압박은 보통 5cm까지 합니다.
애기들은 4cm.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의 비율 30대 2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1초에 하나, 둘, 두 번 정도 누르는 속도입니다. 분당 60에서 100회는 맥박의 속도죠.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부착한 후에 전원을 켜는 게 아니라 항상 전자기기는 전원을 켠 후에 패드를 부착하죠. 패드 어떻게 붙여요? 오른쪽, 왼쪽. 환자의 오른쪽 쇄골뼈 아래에 또 왼쪽 젖꼭지, 겨드랑이 아래에다 붙인다. 오른쪽 하나 붙이고 왼쪽 하나 붙인다. 가슴 압박 속도 1분에 100에서 120회, 30대 2로 간다. 그러니까 30대 2가 한 3번 정도는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죠. 1분 안에. 영아나 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구조자일 때는 30대 2로 가고요. 구조자가 2명인데 둘 다 의료 제공자가 왔어. 이럴 때는 15대 2로 하는 거예요. 영아나 소아는. 성인은 무조건 30대 2예요. 의료 제공자가 2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15대 2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오면 무조건 영아든 소아든 성인이든 다 30대 2예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정강뼈가 부러져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에게 취해야 할 조치는 지금 골절됐죠? 가장 중요한 거? 1. 왼쪽 다리를 움직여 보게 한다. 2. 왼쪽 다리를 심장보다 아래에 2개 앉힌다. 3. 개방성 골절이라면 튀어나온 뼈끝을 밀어 넣는다. 4. 바지를 벗길 때는 왼쪽 다리의 바지를 먼저 잡아당긴다. 5. 왼쪽 정강뼈의 위아래 관절을 포함한 부위에 부목을 대준다. 골절하면은 부목을 대준다. 부목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국가고시 포인트예요. 부목을 대준다. 그래야 복합골절이 예방되니까 이거예요. 부목을 사용하면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하죠. 통증이 좀 감소됩니다.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도 좀 증대가 되니까 부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염좌, 발목이 삐었어. 이럴 때는 다리를 올린다. 얼음찜질, 냉찜질을 한다. 마사지를 금하고 안정시킨다. 이론적으로는 냉찜질을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라 하는데 현실에서는 막 3일까지도 냉찜질을 하거나 이 붓기를 빼야 되니까 또는 꼬맸어. 그러면은 이 꼬맨 거를 실밥을 뽑을 때까지 2주 내내 냉찜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날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험에 나온다면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고르시지만 여러분께서 진짜 다쳤을 때는 무조건 냉찜질이 하루야 그러면 좀 약간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전에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인대를 많이 다쳤는데 이론적으로 하루만 냉찜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막 따뜻하게 하고 파라핀하고 했더니 엄청 부어가지고서는 선생님이 냉찜질 일주일 내내 하라 그랬었어요. 이 이론과 현실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라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보기 5개에서 또 뭐 2, 3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유도리를 좀 가지셨으면 하겠습니다.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처치를 할 때 침상 커튼을 열어둔다. 3. 환자를 이름 대신 침상 번호로 부른다. 4. 호출기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다. 5.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 면회는 제한한다. 정답은요?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4번. 뭔가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학용어로 대화하면 환자가 불안해하죠? 뭔 일이야? 나 못 알아듣는데 나 뭐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러죠? 침상 커튼을 닫아줘야 프라이버시가 유지돼서 마음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침상 번호로 불러요? 뭐 죄수 번호예요? 아니죠? 뭐뭐뭐님 성함으로 이름으로 부릅니다.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 면회 제한하지 않는다. 환자가 입원을 하면은요, 병실 안내, 뭐 화장실은 여기 있고요, 저희 간호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뭐 이렇게 안내를 현실에서는 안 해주지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고요. 또 뭐 호출벨의 위치,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런 것도 사실 설명 안 해줘요. 그냥 알아서 누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은 그렇다는 거. 식사 시간, 뭐 면회 시간, 원장님 회진 시간 이런 거는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물어보죠. 거의 환자들이. 사실 물어보지 않으면 미리 뭐 얘기해 주는 선생님들은 없더라고요. 간호조무사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 안 받아요.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 하지 않아요. 귀중품 보관 해주지 않죠.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전동한 후 돌아올 때 가지고 와야 할 물품은 전동이 뭐예요? 똑같은 병원인데 이과에서 저과로 입원 환자가 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냈어. 가지고 와야 될 건 우리 물품이겠죠? 1. 환자의 개인 물품. 2. 환자의 의무 기록지. 3. 전출병동의 수액걸대. 4. 환자가 복용 중인 약. 5. 전입병동의 휠체어. 정답은요? 3번입니다. 전출병동, 전입병동이 뭐예요? 전출에서 전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A라는 병동에서 B라는 병동으로 가는 게 전동인데 나가는 게 전출병동. 환자를 저쪽으로 전동시키고 가져와야 될 거는 우리 물건. 전출한 병동의 물건이죠. 아시겠죠?
전동은 같은 병원에 다른 병동,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이다. 전동 가능한 시간도 뭐 직원이 알아보고요. 환자 물품, 약, 의무 기록지, 차트 다 그 해당 병동으로 보냅니다. 전출시켜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느끼며 간호조무사 자신의 감정을 환자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의사소통 방법 함께 느끼며 이게 키워드입니다. 보통 보기에 답이 있어요. 1. 반영 2. 수용 3. 공감 4. 경청 5. 명료화 정답은요? 함께 느끼며 공감이죠.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데 수용은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반영은 뭐죠?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그 내용을 다른 용어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는 내가 입원한 후로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어요. 이랬어요. 아, 아버지가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셨구나. 이렇게 되짚는 거 반영이죠.